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통일정전부가 대남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또다시 피력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특급 철면피라며 역지사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알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는 SNS 글이 올라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세력을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모레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 투자가 막히는 강릉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를 급하게 거래하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첫 정부 방침이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 7조 원 규모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를 결정하는 임시총회에 조합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 강남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총회가 강행됐습니다.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한국계 미국인이 비상구를 통해 임시생활시설을 무단 이탈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어겨 강제 출국될 전망입니다.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김현준 국세청장의 교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후임 인선은 다음 주에 발표되고 국정원장 교체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장 물갈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달이 태양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됐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우주쇼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네, 뉴스A 오늘도 북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남북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다며 대남전단 살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북한이 오늘 쓴 표현은 역지사지.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똑같이 느껴보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역지사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언급할 때 자주 쓰던 표현이었죠. 최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를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우리 정부를 적반하장이라며 맹비난한 겁니다. 낯이 뜨겁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뻔뻔함에 대해 말한다면 보기 드문 특급 철면 피안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휴지장이 되어버린 남북 합의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말라며 대남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똑같이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 더러운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역지사지라는 단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언급 때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에게는 신뢰와 우정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넘어서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대남전단에 오물까지 쌓아 공개한 북한이 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또 러시아 주재 대사관 보도문을 통해 전략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고 위협하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징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미국은 일단 당근을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채찍으로 들고 나온 게 B-52 전략 폭격기입니다. 한반도 인근으로 잇따라 출격시키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B-52 전략 폭격기 2대의 한반도 인근 비행 사실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B-52 2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등과 장거리 호위 및 요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출격하고 이를 스스로 공개했는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략 폭격기 등 전략자산 투입을 자제해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았던 지난해 10월에도 B-52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왔지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B-52 전략폭격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과 함께 3대 해구산으로 꼽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최대 31톤에 달하는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폭격한 후 되돌아올 수 있는데 지하 60m를 뚫는 벙커 버스터나 공대지 핵 미사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이어지고 있지만 대북 제재 완화 같은 유화책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을 만나고 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은 한미 간 대북 대응책 조율 결과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뉴스가 나왔나요? 저희가 대북 제재 완화 요청했나요? 미중일 등 주변국과 조율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기서 연평도로 가보겠습니다. 이틀 전 북한 해안포 포문이 열린 이후 첫 번째 주말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은 10년 전 북한 포격의 아픔을 떠올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평화를 기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중 기자, 오늘 북한 해안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약 15km 떨어진 곳이 북한 해안포가 있는 개머리 해안입니다. 그제 해안포 위장막 일부가 거친 모습이 포착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낀 해무 때문에 오늘은 육안으로나 또는 저희가 가진 망원 렌즈로도 해안포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해무가 옅어지면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북한 갈도와 장제도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가장 불안한 분들은 아무래도 연평도 주민들이실 텐데 오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북한의 잇단 도발 이후 연평도 주민들은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미사도 오늘 다시 진행됐는데요. 성당에서도 남북관계 얘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폭격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 이렇게 좀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고, 북한의 연평도 폭격 도발로 가족과 집을 잃었던 피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저 집도 북에서 폭격하고 안전이 소멸이 없었어요. 정부에서나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불안하지. 주민들은 북한의 작은 움직임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저께 배가 있는데 그래서 쏘는 게 이북에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입겠는 거야. 다 뛰어내려와서 그냥. 일 없어야지. 주민들이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지도 못하고 남의 집에 가지도 잘 못하고. 섬 곳곳에는 북한의 포격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연평도에서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청, 이재명 지사 공관, 또 자택 주변 경비가 삼엄합니다. 대북전단을 이 지사 자택 옆에서 날리겠다, 방해하면 가스통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도청 주변을 순찰합니다. 마당에는 경찰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 강모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하자 경계가 대폭 강화된 겁니다. 이 지사 자택과 공간, 경기도청 등의 경찰 병력들이 배치됐습니다. 저희 어저께 새벽부터요. 도지사 공간이나 뭐 한다고. 그래서 저희 주말에 그냥 계속 근무 쓰는 거예요, 보강에서. 내일 새벽까지 하고. 강 씨는 이 지사 자택에서 평양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하면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3개 소대 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자택 주변에 순찰 개념으로 오발대비만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연천군과 포천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 불법 고압가스 시설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뿌려온 탈북민 단체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철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23일부터 서울 잠실동, 또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에서 집을 사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꿔 말해 오늘 내일이 지나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막힌다는 거죠. 주말이었지만 강남 가는 막차 잡으려는 사람들로 이 동네 부동산 전화통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준공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 18일
21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됐습니다. 사흘 전보다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레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그 사이 매매 거래가 반짝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는 되게 많이 왔거든. 외통인지는 실수 없고요. 집 팔려는 사람 많은데 물건이 잘 없고 팔려는 사람도 안 팔고. 갭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재건축 중심의 대치동은 급매물이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가율 때문에 거래는 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문의는 많지만 막상 급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작되는 모레부터 매수 심리는 급속히 가라앉을 전망.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좀 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도 이 조정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남 3구역은 서울에서도 재개발 노른자위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시공사를 결정하는 조합원 총회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구청이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편에선 건설사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 속에 입장을 기다립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800여 명 중 2,6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뛰어든 3개 건설사 임직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나흘 전 서울 강남구청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은 더 미룰 수 없다며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대신 조합 측은 입장 전 체온을 재고 장갑과 마스크를 끼게 하는 등 자체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전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행사는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왔습니다.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은 총 사업비 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건설사들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조합은 지난 4일에도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채 정기총회를 열었다가 관할 구청이 조합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청도 조합과 대관을 허용한 코엑스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합뿐 아니라 참석한 조합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총회를 하시는 거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엑스 측이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고 대관해줬다며 반박하는 등 총회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예,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입국을 하면 일단은 임시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한국인, 미국인 남성이 입소 2시간 만에 무단 이탈을 했다가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물병을 들고 걸어갑니다. 잠시 뒤 상가 앞에서 자신을 멈춰 세운 경찰관과 대화하는 이 남성. 마스크는 턱 밑에 걸치기만 했고 담배도 피웁니다. 잠시 뒤 경찰의 안내를 받아 근처 호텔로 들어서는 남성. 한국계 미국인인 이 20대 남성이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인천 영종도의 호텔에 무단 이탈한 건 어젯밤 10시쯤.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임시생활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지 2시간여 만이었습니다. 남성은 호텔 주변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술집이 있는 곳을 물었고 주민들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여기 술을 마실 장소가 어디 있냐고 해서 여자가 있는 술집이 있냐라고.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붙잡은 현장입니다. 이 남성은 임시생활시설인 호텔에서 150m 떨어진 편의점에 담배와 물을 사러 왔습니다. 그 경위였는데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바람 좀 쐰다고 저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잠깐 좀 나가끔 산책만 하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나왔다. 경찰은 남성이 호텔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했다며 비상구 쪽에는 경찰 인력을 별도로 배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병 예방법을 어겨 강제 출국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 뚝뚝 떨어지는 지지율에 코로나고 뭐고 마음이 급했을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석 달 만에 대선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마스크는 나 몰라라였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유세장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지지자들이 바로 옆에서 환호합니다. Absolutely no concern whatsoever.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건강 이상서를 보도한 언론부터 겨냥했습니다. 육사 졸업식 때 자신이 아픈 사람처럼 걸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한 데 이어 물컵을 두 손으로 받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I've taken water and it spills down into your tie. It doesn't look good for a long time because I don't want it just in case. And they gave me another disease. 겉으론 중국에 강한 척하지만 뒤로는 시진핑 주석에게 선거를 도와달라 간청했다는 전임 보좌관의 폭로를 의식한 듯 코로나 관련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COVID, I can name Kung Flu. 트럼프 측의 호언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에 2만 명 정원인 경기장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유세를 준비하던 참모들 6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Let me be clear. Anyone planning to attend a large-scale gathering will face an increased risk of becoming infected with COVID-19. 친 트럼프 성향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에 비해 12%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대중 유세를 계속할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주성치, 홍콩 코미디 영화의 제왕이죠. 대저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데 집값이 1,700억 원이나 합니다. 일단 그렇게 비싼 집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코로나19 앞에서는 세계적 스타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더 충격적입니다. 성일환 특파원입니다. 독보적인 코미디 영화들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배우 주성치. 頭幫大哥裏邊瞓緊晏覺，邊個唔怕死行前一步啊？哦，咁真係冇偈傾啦。 그가 지난 3월 우리 돈 1,700억 원대 저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영화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3대 영화사 중 하나인 화이브라더스의 왕중진 회장도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수백억 원대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 조짐으로 다시 중국이 긴장하는 가운데 베이징에서는 열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22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파디 시장의 수산물 육류 판매 상인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고 허베이, 랴오닝 등 베이징 밖 5개 성까지 퍼졌습니다. 非常明确地告诉大家，北京的疫情已经控制住了。 그러나 자신감을 표시하는 베이징시 당국과 달리 감염병 전문가들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심이 쏠리는 건 백신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연구진은 코로나19가 벌써 수차례 변이된 걸로 볼 때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영국 도심에 있는 공원에서 무차별 칼부림이 일어나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고 또 붙잡힌 용의자는 리비아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을까요? 박수유 기자입니다. 잔디밭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이뤄집니다. 또 다른 2명도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구조대의 응급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부상자들을 실어가기 위한 헬기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7시쯤 런던에서 64km 떨어진 레딩 도심의 포베리 가든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한 남성이 나타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더니 갑자기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났던 용의자 25살 리비아인 남성을 공원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Observing social distancing and just chatting to friends peacefully in a park near to the town centre. And this incident happened in that sort of environment, shocking for local people, as you can.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공원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t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protests. They were very peaceful. We worked with the police liaisons the entire time. 경찰은 테러 관련 사건으로 의심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누구나 할 법한 실수인데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을까요? 급히 뛰다가 은행 유리문에 부딪힌 여성이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다은 기자가 전합니다. 출입문을 향해 뛰어가는 한 여성. 그런데 열려있는 줄 알았던 통유리 출입문은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힌 여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The woman who rushed out of the bank to get the keys from a two-wheeler had accidentally walked into the door, shattering the glass.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깨진 유리 조각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은행이 유리문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책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 남성이 승용차 뒷바퀴 힐에 기다란 나무 막대를 꽂습니다. 나무 막대의 다른 한쪽 끝을 끼운 불도저가 천천히 차량을 밀기 시작합니다. Be careful, be careful. No damage. 도로에 불법 주차한 승용차 때문에 공사장 출입구 진입이 어려워지자 불도저로 밀어내며 주행로를 확보한 겁니다. 불도저 힘이 너무 셌는지 나무 막대가 빠지기도 합니다. 차주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불법 주차도 문제지만 과도한 대응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라크에서 포도알처럼 생겨 땅으로 떨어져 내릴 듯한 특이한 구름이 포착됐습니다. 이 구름은 젖소의 유방 모양을 닮았다 해서 유방운이라고 불리는데 대부분 구름과 달리 가라앉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보통 폭풍이나 악천 후에 전조로 나타나고 길어도 1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아 희귀한 자연현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부산과 마산을 잇는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수중 폭발이 일어나 작업하던 잠수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는 배유미 기자가 종합합니다. 공사가 멈춘 현장에 장비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한쪽엔 출입금지선이 설치됐고 작업 중지 명령서도 붙었습니다. 부산 마산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물 아래 잠겨있는 터널 근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40대 잠수부가 숨졌습니다. 터널 안에 차 있는 물을 빼기 위해 출구를 만들던 중 변을 당한 겁니다. 지상에 있던 동료가 폭발음을 듣고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소리로 들어가지고 이상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잠수부가 들어가서 다시 건져 올린 거죠. 경찰은 산소 절단기에 공급된 산소로 만들어진 에어포켓에 절단기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바닷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수도권에 생활 쓰레기가 넘쳐나다 보니 올해부터는 매립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했죠. 그런데 올해가 반도 가기 전에 이미 1년치 총량을 넘어선 곳이 꽤 있습니다. 나름의 사정은 있다지만 핑계 없는 무덤도 없는 법입니다. 근본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쓰레기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한 진실, 사공성근이 간다해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농경지처럼 보이는 이곳은 하루 2,000톤씩 생활 쓰레기가 묻히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달려온 트럭들이 쓰레기를 토해냅니다. 수도권에서 모인 트럭들은 가장 먼저 이곳 계량대를 거치게 됩니다. 싣고 온 쓰레기의 무게를 재는 건데요. 하루 평균 800대가 넘는 트럭들이 이곳으로 몰립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4년 뒤엔 매립지가 가득 찹니다. 추가 매립지를 확보 못한 상황에서 포화 시점을 늦추려고 반입 총량제가 시행 중입니다. 지자체별로 지난 2018년 이곳에 매립한 양의 9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 등은 지난 5개월 만에 올해 배정량을 넘겼습니다. 쓰레기를 안 받아주지는 않지만 매립량 초과분 1톤마다 수수료 7만 원씩을 내년에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총량을 초과한 자치단체는 내년에 총량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입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5일간 반입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할당대 매립량을 초과한 서울 강남구의 쓰레기 수거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운데 유독 축축하고 묵직한 봉투가 있습니다. 분리 배출해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린 겁니다. 분리수거 안 한 게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이거 다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다가 넣어놨는지. 수거를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수거 차량이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그 생활 쓰레기 같은 게 좀 최근에 늘긴 늘었습니까? 기타는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나오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강남구는 지난 3월 소각장 화재와 4월, 5월 정기 점검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매립지행 쓰레기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불가피하게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소각장 측은 예정된 정기 점검 때문에 매립량이 늘었다는 설명은 핑계라고 반박합니다. 근본적으로 강남구에서 발생한 자체를 줄여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내년에만 추가 매립 수수료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화성시도 소각장 추가 건설을 계획 중이지만 기피 시설이라 주민 반대도 만만치 않고 건설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듭니다. 지금보다 분리수거율을 끌어올려 묻어야 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지 못하면 수도권 지자체 상당수가 내년부터 수수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임명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 국세청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굳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국세청장뿐 아니라 핵심 권력기관장 대부분이 한꺼번에 물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중 국세청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세청장 교체를 검토해야 하는데 지난주 교체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최근까지 국세청장 교체설이 나돌았습니다. 김 청장은 오는 28일이면 임명된 지 1년이 되는데 여권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장 임기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2년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 경찰청장처럼 통상 2년을 일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가 임기인 민감용 경찰청장 후임 인선은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연 경찰청 차장과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이어 국정원장도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정원장 교체 시기는 외교안보라인 인사와 맞물려 있는 만큼 8월 이후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는 나라는 물러가겠어요. 검찰총장까지 바뀔 경우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2년 남기고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을 모두 교체하게 되는 셈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 운영에 전환점이 필요하거나 동력 확보가 필요할 때 권력기관장들을 교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전국 4차를 돌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채널A가 속리산 법주사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를 전리품으로 본다며 이대로는 상임위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 못 박았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충북 법주사 한 암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걸어 내려옵니다. 치부했다는데 치부하지 않고 자꾸 옮겨 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하고. 사퇴 뜻을 밝힌 뒤 사찰 9곳을 돌아다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지서라 정도로 듣고 다 무시하고 가니까 이런데 우리가 모양새를 갖추어주는 형식 결렬이 될 필요가 있느냐.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책임도 다 져라. 국정 전반이 파탄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수락 석출이라고 있어요. 호수에 물이 잠겨 있을 때는 그 밑에 바위가 안 보이지만은 물이 빠지면 바위가 드러나게 마련이잖아요. 지금 지지율에 취해 있어서 이 정권 담당자들도 취해 있고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은데 역사에 보면요,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일을 했으니 통합당도 전례 없는 일을 하겠다며 원구성 협상은 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이르면 모레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열악열악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절로 간 좌우. 좌우가 뭔가 했더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법명이더라고요. 사퇴 선언을 하고 지금 잠행 중인데 이민찬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죠? 네, 어제부터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에 머물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예. 지난 15일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9곳의 사찰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원도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는데요. 주 원내대표,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예. 자비로운 집을 의미하는 자우라는 법명도 있습니다. 사실 뭐 가장 관심 가는 건 언제 복귀하느냐인데요. 시점을 얘기하던가요? 네,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이르면 모레 화요일이죠. 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직접 만나본 이 기자의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대로 된다면 민주당과 원구성 협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들 없어도 우리 혼자서 국회를 다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 딱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일방 통보니 거의 협박이죠.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민주당이 상임위 구성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네. 원구성 협상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국회가 안 열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네, 예. 원구성 협상과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해야 할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의 부당함과 정부의 무능함을 알리겠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구상입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화도 했고 김용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찾아갔지만 통화가 되거나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도 이미 선출한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은 물릴 수 없고 네. 이후 협상에만 응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여야가 강대강 대결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또 윤석열입니다. 예, 지금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요. 검찰총장을 두고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갑론을박들이 많습니다.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방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네. 우희종 전 시민당 대표가 어제 집권당이 과반을 넘은 건 윤 총장이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하자 그렇죠. 진 전 교수는 맹구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는데요. 총선 때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을 내칠 거라는 야당 주장에 절대 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놓곤 이제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자 우 전 대표는
이런 경우를 쌍디귿 이응줌 못 가린다고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지금 우 전 대표가 하는 말이 저희가 방송에서 말하기 좀 부적절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했는데요. 네, 설마 본심은 아니겠죠? 네, 본심은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는 건데요. 여권 인사들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게 대통령이 지시한 거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네. 뒤에서 지시하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했던 말 이게 빈말이냐 이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 총장을 해임하란 취지입니다. 네,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거울 앞에 한번 서봐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스스로를 돌아보란 취지인데요.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가 돼버린 자신의 모습, 적폐 딱지를 씌우다가 새로운 적폐가 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보면 볼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요즘에 원희룡 지사도 발언을 통해서 존재감을 계속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햇볕이 참 따가웠습니다. 맨눈으로 쉽게 볼 수는 없었지만요. 달이 해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못 보면 10년 뒤에나 다시 있을 진귀한 기회였는데요. 혹시 놓친 분들 있으실까 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검은색 필터 안경을 쓰고 남서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나온 시민도 태양을 향해 각도를 맞춥니다. 오후 3시 53분 동그란 태양이 베어문 듯 조금씩 가려집니다. 5시 2분쯤 태양의 절반 가까이를 달이 가립니다. 다시 조금씩 해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오후 6시 4분쯤 다시 둥근 모양을 되찾습니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해 태양 일부가 가려져 보이는 부분 일식이 일어난 겁니다. 공원에 모인 학생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우주쇼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달이 해를 가리면서 약간 뭔가 사과를 베어 무는 듯한 모양이 좀 예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식인데 언젠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막연히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확실히 신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오늘과 같은 일식 현상을 다시 관측하려면 10년 뒤인 2030년 6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국내에선 남쪽으로 갈수록 태양이 가려지는 면적이 넓어져 제주도에선 태양 크기가 최대 57%까지 줄었습니다. 제주보다 남쪽에 있는 대만 등지에선 태양이 금반지 모양으로 바뀌는 금환일식이 관측됐습니다. 제주도가 금환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서울보다 더 많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식 장면을 놓쳤다면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계정 등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부분 일식 또 보자!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무더위에 산을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든 요즘, 거침없이 산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에 빠져드는 건지 함께 달려봤습니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이 시원함을 주는 산길. 간단하게 몸을 풀더니 달리기 시작합니다. 등산과 마라톤을 한 번에 즐기는 산악 마라톤 마니아들. 산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산을 뛰어 올라갑니다. 작은 복폭으로 사뿐사뿐 올라가고 내리막에선 리듬을 타듯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일반인이 약 8시간 정도 걸리는 한라산 정상을 이들은 2-3시간이면 정복합니다. 한계를 즐기는 산악 마라톤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km 코스는 32시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평지 100km를 달릴 때보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립니다. 성취하니까요. 자기만의 도전, 매력이라는 거는 정말 달려보신 분만 아실 것 같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산악 마라톤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경치도 좋고 내리막 내려갈 때 그 희열은 제일 즐거워요. 우리나라도 한라산, 지리산 등에서 펼쳐지는 대회에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느끼는 아름다운 풍광은 일반 도로가 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지만 그만큼 성취감이 큽니다. 산악 마라톤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나 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오늘보다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과 충청 일부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대전은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장시간 그대로 노출되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사용해 주시고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나 밝고 헐렁한 옷 또는 선글라스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리모델링 공사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는데 그 이유가 특별했습니다. 휴게실 공사 도중에 직박구리 알이 담긴 새 둥지가 발견된 건데요. 어미새는 알을 품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귀여운 아기새 2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기새들이 날아오를 때까지 공사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고요. 지금 어미새는 현재 휴게실을 드나들면서 열심히 먹이를 구해서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창녕 소녀학대 사건, 노인학대 사건, 또 경비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런 사건들로 세상이 참 삭막하다 싶은 요즘 헌재의 배려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동물보호 차원을 넘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클로징 제목은 모두를 위한 배려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